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의 모든 학교가 지금 개학을 미룬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이다 보니 온라인 개학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농 분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집합 영농 교육이 자리를 옮겨서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농기원은요, 이 3, 4월 노지감귤, 만감류 재배 기술을 한 편당 50분짜리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요. 충북 충주농협은 30일부터 유튜브 동영상 사과콜라 과수원예 TV를 통해 주장목인 사과, 복숭아 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영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사과콜라 과수원예 TV의 경우에는 현재 구독자 수가 11,000여 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영상의 댓글로 재배 기술에 대한 문의를 하면 발빠르게 답변을 해주시면서 농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기 유튜버 사과콜라 과수원예 TV 유튜브 담당자를 전화 연결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충주농협 사과콜라 가수원예 TV를 담당하고 있는 충주농협 기술주도상무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좀 소개해드린 것처럼 충주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요즘에 농민들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SNS 채널로 영농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예, 과거 군소 단위 작목반별 영농교육과 1년에 1회 실시하는 종합 집단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생육 주요 시기별 생생히 살아있는 현장 교육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자주 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고향을 다녀오다가 사과 가수원에 들렸는데 그 순간 이러한 현장의 모습을 설명해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지의 교육과 병해충 발생 상황, 전점, 적화, 비배 관리 등의 기술과 병해충 사전 예방 등을 보여드려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궁극적으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한국 과수농업의 생산 품질을 전체적으로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생생한 현장 위주의 교육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니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느끼는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 약 10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를 할 줄 몰라서 마음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하다 싶으면은 차에서 카메라를 직접 가져와서 즉석에서 촬영하고 즉석에서 무편집으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의외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내용이 좀 긴 것은 퇴근 후 밤늦게까지 작업해서 새벽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무겁고 내가 농업 발전을 위해 더 뛰어야 하겠다 이런 마음을 자주 갖습니다.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농민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 그 TV 영상을 지금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쉽게 농민들이 좀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실 것인지도 저희가 좀 궁금하고요. 또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농민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농가들이나 일반 작물을 재배하시는 여러 작목으로 우리 농업은 존재합니다. 해당 작물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물론이고 주요 생육 시기별 따라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등 농업 전문 유튜브에 농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농업 전문 유튜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우리 농업인분들도 생산된 농작물이 잘 판매되고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 사실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봄이 온 지금 들판과 가수원에 새 생명이 가득한데요. 이처럼 우리 농업인들도 희망을 가지시고 힘차게 전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뭐 요즘 유튜브 참 많이 보시잖아요. 꼭 필요한 정보들 잘 얻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방풍나물과 블루베리 그리고 양파입니다. 네, 오늘 벌써 3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가락동 농산물 시장 어떤 분위기인지 현장 분위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자, 이번 한 주죠.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답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전국 각지에서 우리네 농산물들 가득 실은 화물차들 계속 반입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가락동에서 펼쳐지는 이 경매 상황을 짚어드리기 전에 오늘 경매는 정박적으로 어떻게 펼쳐졌는지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잠시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상균입니다. 경매사님. 네. 아니 이렇게 어제가 너무 포근해가지고 네, 제가 네. 오늘 겉옷도 안 입고 이렇게 지금 야외로 나왔잖아요. 네. 예. 비가 내린 다음 날인지 네. 바람이 차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비가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이렇게 더위가 오는 시기가 아니라서 비가 오고 나면 아직도 좀 기온이 내려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선선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추워서 그런지 네. 자꾸 이렇게 발음이 새네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보세요, 네. 지금 차량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입되고 있는데 그렇죠. 방금 전에 이제 빠진 차량이 이제 네. 주키니를 가득 실은 차량부터 네. 물량 꽤 많이 들어왔어요.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때 본격적으로 지금 오늘 특히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농산물들 어떤 농산물들일까요? 글쎄 뭐 오늘뿐만이 아니고 요즘 이제 올해 기온이 많이 포근하고 또 그다음에 일조량이 좋아가지고 뭐 과채류 그다음에 엽채류 뭐 구분이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양이 좀 많고요. 또 양이 많지만은 코로나19나 이런 이제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원활히 이렇게 소비가 되고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매사님은 조금 그나마 그래도 지금 정말 이 악재 속에서 네.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농산물들 굉장히 양극화 현상이 지금 현재는 뚜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네 밥상에 늘 올리는 채소는 그래도 가정 소비가 지금 원활하게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우리 좀 외식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채소들 있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네. 예. 뭐 양채 특히 이제 외식에 많이 쓰이는 양채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쌈채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많이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정식을 많이 쓰이는 그런 과채류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엽채류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좀 소비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올해 사실상 생산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정에서 밥들을 많이 해 드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품목들은 좀 대려 수혜를 받는 좀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시장이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힘듦 속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뭐 산지 입장에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네. 네, 너무 힘들어하세요. 소비가 맞습니다.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오늘요. 꽤 많은 양의 이 반입된 농산물 중에 하나가 바로 생나물류들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가락동이 첫 소식으로 준비한 소식이 바로 방풍. 우리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 다시 어떻게 하나 둘 셋 방풍. 예. 시원한 봄바람 소식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네, 오늘 경매 시황 알아보기 전에요. 3월 셋째 주 거래 동향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격이 오른 채소 품목부터 짚어볼까요? 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발표한 주간 주요 품목 거래 동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거래된 농산물 가운데 최근 눈에 띄게 가격이 오른 채소는요. 감자 수미 품종과 양배추 그리고 당근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채소는 바로 감자 수미 품종이었는데요. 20kg 상자 기준 전주 평균 33,000원대에서 3월 셋째 주에는 47,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같은 기간 전주 대비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요. 무와 양파, 대파, 미나리, 그리고 적상추입니다. 적상추는 4kg 기준으로 전주 1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9,200원대로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가격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 3월 셋째 주 가장 눈에 띄게 오른 채소가 감자 수미 품종, 양배추, 당근이었고 또 하락한 품목을 보면 무와 적상추, 미나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좀 보합세를 보인 품목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품목들이 있었나요? 네, 등락폭이 크지 않았던 채소는요. 고구마와 배추 그리고 애호박입니다. 이 세 가지 품목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5% 이내의 가격 차이를 보이면서 보합세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난주 가격 등락폭이 컸던 품목들 위주로 또 경매가 알아볼까요? 네, 먼저 전체 반입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과일 1,136톤, 과일과채 1,256톤, 일반 채소 4,271톤 들어왔고요. 총 6,66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304톤 정도 지금 증가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양배추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217.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306.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89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양배추 8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1,27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2,000원, 최저가 1,800원이었고요. 자, 어제 만원대 평균가, 오늘 11,000원대로 지금 뛰어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648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제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2,400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는 무안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1030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상추 보겠습니다. 오늘 98.7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99.13톤이었고요. 어제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0.4톤 정도 물량 감소했습니다. 적상추 4kg 상품 기준 평균가 9,305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400원, 최저가 8,6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만원이 넘는 평균가였는데요. 오늘 만원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1,163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624.9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572.2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52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무 2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516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1,900원, 최저가 1,1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11,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지금 만원대 기록하고 있죠. 자, 어제보다 595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나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01.2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101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많이 증가했죠. 100톤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나리 4kg 상품 기준 평균가 9,58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4,000원, 최저가 6,9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평균가 거의 35,000원에 육박하는 평균가였는데 오늘 지금 만원 아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5,368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나물류 경락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참나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1.4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2톤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0.6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참나물 4kg 상품 기준 평균가 6,321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7,200원, 최저가 5,8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6,400원대, 오늘은 6,3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보다는 175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왔고요. 올해 그래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왔었는데 지금 3월 20일 기점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20일 기점으로 올해 가격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해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 보시면 6,321원으로 지난해보다 현재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7,200원, 평균가 5,403원이었습니다. 자, 취나물도 보겠습니다. 7.26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7.4톤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감소했죠. 0.2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취나물 4kg 상품 기준 평균가 2953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6,000원, 최저가 13,5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12,000원대 평균가였는데요. 오늘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보다 8,341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대체로 지금 올해 가격이 지난해 가격보다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다만 3월 12일 정도에는 지난해 가격이 높은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일 기점으로 올해 가격 많은 상승폭을 좀 보이면서 3월 16일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다시 올해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953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광양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36,500원, 평균가 22,206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냉이도 보겠습니다. 오늘 5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2.6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증가했습니다. 2.5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냉이 4kg 상품 기준 평균가 42,02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5만 원, 최저가 37,5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39,000원대, 오늘 4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보다 2,530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2월 말부터 지금 3월 중순경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높았고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지난해와 올해 가격 비슷하게 유지가 되다가 20일부터 올해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42,000원대고요.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괴산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63,000원, 평균가 53,63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방풍나물입니다. 방풍나물 경락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2.8톤 정도 반입이 됐고요. 어제는 3.3톤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감소했습니다. 0.4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방풍나물 2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7,442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8,500원, 최저가 6,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 8,000원이 넘었지만 오늘은 7,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642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3월 25일까지 상승 흐름이었고요. 25일 가격 9,000원까지 올랐었지만 소폭 하락하면서 오늘 최고가 8,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8,500원, 평균가 7,405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오늘 방풍나물 경매 상황 어떤지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고요. 제 옆에는요. 네, 김회사 오성균입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네. 자, 방풍나물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방풍나물 하면은 전 그 노래 떠올라요, 그거.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추워요, 근데 오늘 바람이. 아, 오늘요? 아, 왜? 네, 비가 온 뒤라서 네. 기온이 살짝 하락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시원합니다. 네. 아직 이렇게 겉옷을 제가 너무 지금 편안하게 지금 안 입고 왔는데 좀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가락동에는요, 이 봄나물의 아주 그냥 향긋함과 더불어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어때 사실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이 생봄나물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딱 시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재가요. 네네. 이때를 또 놓치면은 우리는 생봄나물을 또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는 있죠. 아주 조금. 네. 네. 지금 이 시기 때처럼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양이 나오지는 않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제철 봄나물들을 좀 많이 찾아주셔야 하는데 그만큼 우리 방풍나물 경매는 좀 어떻게 펼쳐졌어요? 분위기는요? 전체적으로 방풍나물뿐만이 아니고 봄 생나물류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생산도 되고 많이 또 소비도 되는 시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매력도 덩달아서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잘 판매도 되고 있고 분위기는 좋은 편입니다. 네. 자, 분위기는 좋다고 했는데 경매사님 제가 오늘 방송 전에 네. 이렇게 나물류들 좀 반입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다른 이제 봄나물들은 양이 꽤 많이 늘어났는데 네. 방풍은 생각보단 지난주로 조금 차이를 보이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네. 경화 씨가 정확히 보셨네요. 네. 예, 양이 지난주보다는 한 24%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지난주에는 일평균 한 3.7톤이 반입이 됐는데요. 이번 주에는 한 3톤 정도씩 반입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견면사님 이제 본격적인 철이다. 말 그대로 봄나물들의 양이 꽤 많이 늘어났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유독 방풍만 지금 네. 줄어든 양이 많이 됐어요. 네. 네. 글쎄 이제 방풍이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좀 겨울철부터 꾸준히 나오는 그런 품목이다 보니까 방풍은 좀 찬 기운을 좀 좋아하고 또 그런 품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냉이나 달래나 머위나 뭐 속새나 좀 요즘 이제 막 많이 증가하기는 두릅, 두릅 나 두릅 네, 예. 진짜 좋아하는데. 예. 참두릅, 또 땅두릅, 개두릅. 또 개두릅. 예. 이 엄나무순을 네. 개두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두릅류들이 또 이제 많이 나오기 대체 품목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다 보니까 개들이 많이 나오라고 얘가 이제 내가 그러면 조금은 좀 줄어들게 쉬어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면은 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나물이 또 방풍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좀 포근해야만이 좀 양이 늘어나는 이제 나물들이 대부분인데 네. 우리 방풍은 좀 이렇게 좀 서늘해야 돼요. 기온이 그렇죠. 올라가면 조금 네, 양이 줄어드는 맞습니다.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건요 또 시세가 아닐까 싶어요. 네. 양이 조금 이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 대비 네. 오늘 시세 좀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 네. 지금 거래된 상황일까요? 이제 오늘 지난주 평균 한 7,500원 대비해서 한 7% 정도는 사실 수치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한 7,000원 정도 평균 그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타날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좀 품위가 떨어진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위에 이제 아주 좋은 거하고 밑에 좀 안 좋은 거하고 이렇게 좀 시세 차이가 많이 나면서 평균적으로 떨어져 보이는데 사실상 그렇게 좋은 특 A품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제 시세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머리 시세는 지금 좋은 흐름인데 네. 말씀 그대로 이제 품질이 조금 저하되는 그렇죠. 우리나라 방풍나물은 좀 시세가 더 떨어지면서 평균 시세가 오히려 지난주보다는 양은 감소했는데 네. 시세가 지금 오늘 얼마죠? 7,000원? 7,000원. 네, 2kg 한 상자에 이제 7,000원 형성을 했습니다. 교미사님 어때요? 이 7,000원이라는 요 방풍나물의 시세가 네. 좀 평년 시세로 봤을 때 작년하고 살짝 좀 비교를 해볼까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글쎄요, 지금 평년이나 작년보다는 근데 평년하고는 거의 좀 비슷하고 작년에는 겨울철이 워낙 좀 추워가지고 전체적으로 품위가 좀 안 좋았어가지고 좀 작년에 그렇게 평균 시세가 그닥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되려 지금 방풍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에요. 네, 올해 대체적으로 농가들에도 품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해서 그렇게 뭐 코로나19나 이런 영향 때문에 많이 하락을 하고 그러지는 않고 되려 작년보다는 사실 좀 좋습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사실 좀 코로나19 영향으로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우리네 작물들이 좀 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네. 그나마 그래도 현재 봄나물, 특히 이제 방풍나물은 지난해와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나쁜 시세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경매를 이제 진행하실 때 경매사님 네. 시세 가장 많은 영향을 이제 끼치는 건 아무래도 품질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풍나물을 좀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네. 오늘 제가 처음 보는 방풍나물도 있어요. 한번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얘가 흔히 보던 거였어요. 얘가?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보던 방풍은 이 일반 우리 방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일반 방풍들이 보면은 지금 약간 끝이 약간 살짝들 이렇게 간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세에 좀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해방풍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귀엽게 생겼죠. 예, 얘가 좀 더 아삭아삭하고 향이 약간 좀 진합니다. 그래서 이 해방풍도 지금 많이 그 생산이 되고 있고 또 판매도 되고 있는데 이제 방풍이 비율로 보면은 일반 방풍하고 해방풍하고는 한 8대2 정도로 그렇게 생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주산지에 그렇게 생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해방풍은 또 일반 내륙 지방에서는 이게 재배가 안 돼요. 그 바닷가 거의 모래사장이나 이런 데서 아주 바다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는 데에서만 자르기 때문에 이 해방풍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해방풍을 많이 드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쪽이 일반 방풍도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출하가 되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어서 이 일반 방풍 또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그 방풍만 네. 우리가 이제 늘 먹는 방풍들 있잖아요. 그럼 네. 보다가 해방풍은 처음 봤어요. 언뜻 봐서는 네. 그냥 이렇게 나뭇잎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연하지가 않아. 이렇게 좀 네. 억시져요. 잎이 맞습니다. 살짝 억신데 네. 이게 이제 바닷바람을 이제 제대로 맞은 해방풍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예, 네. 향도 좋고요. 네. 뭐 또
그냥은 못 먹겠네요. 그래서 이걸 살짝 좀 뜨거운 물에 데쳐서 많이 예, 씁쓸하네. 예, 데쳐가지고 이게 이제 이 그 된장이라든가 고추장이라든가 이런 데 데쳐서 조물조물해가지고. 예. 조물조물해가지고 깨소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이 해방풍 또 우리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방풍을 좀 조물조물 묻혀서 가족들과 좀 정을 나누는 시간 가져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방풍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요즘 워낙 코로나19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매년 봄마다 등장하던 미세먼지 소식이 쑥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4월은 황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어서요. 공기질에도 좀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요즘에 많다 보니까 환기도 더 자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나쁜 공기가 집안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방풍나물이요, 황사와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효능이 있다고 하고요. 또 비염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름을 보셔도 또 이름부터가 풍을 막는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봄에 방풍나물을 먹지 않으면 풍이 온다는 말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한방에서 약재로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 봄에 먹으면 더없이 좋은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이 방풍나물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학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학교 급식에 많이 사용됐던 방풍나물 매출도 크게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방풍나물 몸에 좋고 또 조리법도 굉장히 좀 간단하잖아요. 네.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찾아주시고 소비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방풍나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과일과채 경매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일과채 품목도 최근 거래 동향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셋째 주에 가격이 많이 상승한 과일과채 품목을 짚어주시죠. 네,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이 기간 중에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품목은 바로 참외였습니다. 이 참외 같은 경우는요, 10kg 상자 기준 전주 54,000원대에서 67,000원 선으로 약 25% 정도 시세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시세가 오르면서 출하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가격이 좀 하락한 품목은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 과일 과채 같은 추락 상황은 지금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학교 개학 연기와 외식 감소로 가격은 소폭 좀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눈에 띄게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없습니다. 수박, 방울토마토, 배, 신고 품종 등 참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일 품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세를 형성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본격적으로 과일 과채 품목 어떤 상황을 이루고 있는지 수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31톤 오늘 들어온 반입량이 되겠고요. 어제는 22.95톤, 한 23톤 정도 반입이 됐었습니다. 어제보다 6.36톤, 오늘이 더 증가했고요. 수박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594원, 최고가 3,000원, 최저가는 2,417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2,594원인데요. 어제 2,6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습니다. 어제보다 소폭 하락세네요. 54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맘때 지난해는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뒤로 갈수록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요, 시세가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2,594원, 지난해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3,667원이고요. 평균가는 2,889원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토마토도 보시죠. 220.7톤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 185톤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35.78톤 더 많이 반입이 됐습니다. 방울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7,741원, 최고가 21,000원, 최저가는 16,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17,000원대 시세인데요. 어제보다 소폭 내림세 나타내고 있죠. 113원 더 떨어진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25,000원대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2월 27일 때 37,000원 선까지도 가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이 기간에는 좀 상승하는 흐름을 뒤로 갈수록 나타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상황이 한 3월 중반부터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7,741원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고성군과 장흥군이 21,000원 기록하면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경남 고성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17,54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멜론입니다. 10.53톤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도 보시죠. 11.45톤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한 0.9톤, 한 1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머스크멜론 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1,118원, 최고가는 36,000원, 최저가는 28,000원을 기록했네요. 오늘 평균가 31,000원대고요. 멜론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044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으로 좀 보겠습니다. 3월 25일까지는 소폭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3만 원까지 올해의 시세 중에서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25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격은 36,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머스크멜론 전남 나주시가 27,207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멜론 파파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으로 확인해 봤을 때 평균가 42,300원이고요. 최고가는 43,000원, 최저가는 4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42,259원이었고요. 오늘 소폭 오름세 보였습니다. 등락과 비교해보면 41원 정도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3월 21일이 37,000원이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그래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3월 24일 44,000원까지 올랐다가 바로 다음 날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오늘 다시 가격이 빠지면서 4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별로 봤을 때 고령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47,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달성군이 가장 높았네요. 39,59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바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블루베리 오늘 들어온 물량 2톤 정도 되는 상황이네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은 2.4톤 정도 되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한 0.3톤, 0.4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블루베리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6,253원, 최고가 6만 원, 최저가는 37,000원이 되겠고요. 오늘 46,000원대까지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네요. 1,135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의 그래프인데요.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2월 27일 때 한 7만 원 선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83,864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았는데 27일 기점, 이제 3월로 접어들면서 올해 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3월 3일 때는 또 지난해 시세가 소폭 더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올해 좀 상승하는 흐름,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흐름을 이 시기에 나타내면서 상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3월 9일부터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46,253원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별로 봤을 때 지금 김해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청도군이 6만 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가격, 최고가 중에서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고요. 평균가 같은 경우 김해시가 높았습니다. 46,09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블루베리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농산물 트렌드의 키워드가 바로 이 활용도와
편의성인데요. 소비자들이 생식으로는 물론이고 조리에 사용 가능하면서도 또 손질하기도 쉽고 또 섭취하기에 편의성이 높은 그런 것들을 참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 과일 중에서는 블루베리가 좀 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는 이 블루베리 생산 투자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충남 서천군은요, 올해 원예 특작 생산 기반 조성과 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오는 4월부터 원예 특작 분야 22개 사업에 총 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고소득 특화 작목 육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확충에 집중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특히 블루베리 생산 기반 구축과 보강에 9억 5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체험 농장을 운영하기에도 좋은 품목이 바로 이 블루베리입니다. 순창군에서는 블루베리 분양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총 180호를 운영해서 매주 600명 이상이 순창을 방문해서 이 블루베리 수확 체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순창군 블루베리 분양 농장을 매년 연초에 분양을 하는데요. 이 해가 갈수록 관심이 높아져서 작년에 신청 개시 10분 만에 이 분양 농장 홈페이지 서버가 접속이 어려울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블루베리 체험 농장이 좀 제 몫을 톡톡히 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자 블루베리가 예전에는 수입 과일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요. 한때는 고소득 작물로 알려지면서 생산 농가가 크게 늘어나면서 생산량도 급증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가 품질도 좋고 또 생산량도 많다 보니까 이제는 수출로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7년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말레이시아로 첫 수출길을 열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울주, 서산, 정읍 등에서도 주로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곳곳에서 지금 블루베리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좀 이른 시기죠. 현재 3월인데 블루베리가 출하되기 시작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원예작물팀에서 근무하는 박용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통영 블루베리가 3월 말부터 출하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여름 작물인 블루베리가 좀 이른 시기에 출하된 게 좀 특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이 시기에 틈새 작목으로 재배를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저희 통영 지역은 경쟁력 있는 틈새 작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서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출하하고 있는 애플망고라는 작목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국내산 애플망고가 귀하다 보니 여전히 출하 시기에 높은 가격에 출하되는 것을 착안해서 블루베리도 초출하 시기가 아닌 시기를 출하를 해서 경쟁력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해 농가들에게 재배를 독려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통영 블루베리는 언제부터 재배하기 시작해서 현재 재배 현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2016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18농가에 5헥타 정도 재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른 3월부터 이렇게 출하되는 통영의 블루베리 같은 경우 이 여름 작형의 블루베리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예, 모든 블루베리가 항산화작용이나 눈 건강, 다이어트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3, 4월에 출하되는 통영 블루베리는 보통의 블루베리보다 크기가 크고 열매가 단단해 무르지 않고 당도도 높고 맛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네, 자 통영 블루베리 지금 작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올 1, 2월 달에 비가 자주 와 블루베리 생산에 일주일 정도 지연이 되어 3월 중순에 첫 출하를 하였지만 겨울철에 좋은 관리가 잘 되어 블루베리 꽃이 많이 피어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보다 한 10% 정도 생산량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생산량이 높아진다니까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좀 블루베리 생산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많은 부분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블루베리가 집중 출하되는 시기인 5월에서 7월에 항상 낮은 가격을 형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통영시는 전기온풍기나 낙엽보온 커튼 같은 에너지 절감 시설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서 통영 블루베리 가격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봄쓰리 피해 예방 지도 및 가온 관리 재배 기술 등 현장 밀착 지도를 통해서 품질 향상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통영 블루베리의 생산과 또 판로 확대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향후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블루베리 조기 출하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가온 관리 재배 기술 정착과 농가 수요에 맞춘 에너지 절감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4월 말 이후에 출하되는 물량은 경남 내 농산물 공관장이나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을 활용한 다양한 판로 확보를 통해서 통영 명품 블루베리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뭐 통영 블루베리 소식도 들었지만 이제 막 블루베리의 계절이 시작이 됩니다. 네. 3월 말에서 5월 말까지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 가격은 대체로 좀 안정화가 되다가 6월 초순에 노주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 홍수 출하로 인해서 가격이 좀 급하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블루베리의 가격이 좋은 때에 코로나19 여파로 좀 소비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면역력과 관련된 음식들 굉장히 좀 관심이 그렇죠. 높은 네. 상황이잖아요.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슈퍼푸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면역력 높이는 데 도움이 되니까 많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집중 분석 나우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양파입니다. 수급 조절 매뉴얼상 안정 단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장 재고가 줄어들면서 이 저장업체의 경우 출하량을 조절하면서 시세는 강보합세가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양파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605.2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667.9톤 반입이 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62.74톤 감소한 상황입니다. 양파 1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18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525원, 최저가 1,013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어제는 1,079원의 평균가였습니다. 오늘 1,100원의 평균가 넘어섰죠. 어제와 비교했을 때 101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월 21일 1,113원이었고요.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가 1,525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뭐 1,0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 계속되어 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높았던 가격대 1,840원대까지 나왔었고요. 이후에 뭐 하락하긴 했지만 지난주 1,000원 아래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 다시 보이면서 오늘 가격 1,180원으로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평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1,858원을 기록했고요. 함양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1,211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양파 경매 상황은 어땠는지 가락동 농산물시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양파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금 현재 hen 양파가 나오기 전 저장 양파가 지금 현재 반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경매는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으쌰으쌰 화이팅! 자, 뭘도 이렇게 또 보자마자 바로 내려놓으세요. 네. 무거워요? 예, 제가 힘이 없습니다. 네. 경매사님. 네. 지난주가 언제예요? 그때 나오셨을 때는 15kg을 예, 들고 오셨 꽤 무거웠는데 네네. 지금은 작아요? 한눈에 봐도? 오늘 12kg에 작업한 양파입니다. 네. 네. 그 정도면 끄떡 없잖아요. 아, 예, 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네. 오세요, 김사님. 자, 양파 지금 사실 뭐 작년 정말 우리 농민들을 좀 가슴 아프게 했던 채소 중에 하나였고요. 네. 시세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좀 올해 좀 회복을 할까 했는데 이런 현재 지금 악재들 뭐 코로나19 상황을 지금 고스란히 양파가 또 받고 있어요. 그래도 좀 조금이나마 분위기가 살아났다 이런 소식을 먼저 제가 전해 들었는데 네네. 오늘 경매는 좀 어땠어요, 양파요? 예, 일단 뭐 소비는 아직까지도 좀 많이 부진한 상태인데요. 이제 저장 물량들이 거의 끝물이 다가옴에 따라서 좀 반입량들이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기가 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소비가 살아나서 지금 네네. 분위기가 좋다라기보다는 네. 지금 현재 우리네 저장 양파의 좀 양들이 현저히 감소를 하면서 네. 그나마 조금 살아났다 이 분위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 소식은 뭐 산지에서 그렇게 좀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니, 근데 뭐 또 네. 조생 양파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생 양파는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있게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자, 양파 반입량이 좀 꽤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반입량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 반입량은 지난주 대비 약 한 30% 감소를 했고요. 차량으로는 35대, 물량으로는 605톤 정도가 반입이 됐습니다. 605톤 네. 오늘 이제 1일 반입량이에요. 아, 뭐 부족하다, 좀 감소했다 해도 하루 양파만 해도 반입량이 600톤이 넘어요. 예, 예. 아, 정말 엄청난 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지만은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현재 들어오는 이 양은 어때요?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어쨌든 이제 저장 양파가 출하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작년과는 좀 반입량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수준으로 네. 현재 이 시기에는 네. 네, 비슷한 양이 좀 반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요, 교미사님. 네. 가락동 365에서 우리 농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바로 뭘까요? 시세죠. 네. 너무 궁금해. 시세. 아, 양파 시세는 진짜 올해는 좀 많이 회복했으면 좋겠다 했던 이제 채소 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지금 양이 많이 감소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30% 정도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는 그래도 조금 상승을 했나요? 예, 지난주보다는 조금 상승을 해갔고요. 15kg 특품 기준으로는 14,000에서 15,000원대, 12kg 특품 기준으로는 14,000에서 16,000원대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자, 이게 좀 변화예요. 이제 15kg과 12kg,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크기가 좀 큼직한 양파 그리고 좀 적은 양파인데 오히려 크기가 작은 양파가요. 네. 시세가 1,000원 이상 좀 네. 상승을 했어요, 교매사님. 네. 킬로그램 단가로 따져봐도 12kg 양파가 더 시세가 좋은 상황이고요. 뭐 이유로는 지금 뭐 식당들이 장사들이 많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트 소비용으로 나가는 12kg 6줄, 7줄 양파의 이제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출하 비중이 아무래도 굵은 양파들이 많고 이 12kg 6줄, 7줄 양파는 많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니 사실 이제 식자재 쪽에서는 이제 좀 큼직한 거 15kg을 많이 선호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 가정 소비가 주다 보니까 오히려 작은 양파들, 구가 작은 양파 12kg 이제 양파를 선호하는데 또 이건 뭐예요? 또 오히려 많이 나오는 건 지금 현재 네. 큼직한 양파들이 산지에서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농사들이 워낙 잘 돼 갔고요. 이제 작은 양파보다는 이제 굵은 양파들의 그 수확량이 더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저장이 그게 더 많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비중이 그렇게 된 거고요. 작년하고 시세를 좀 비교를 해봐도 네. 지금 현 시세 그래도 꽤 높은 시세로 지금 네. 형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만족하실진 모르겠지만 작년에 비하면야 뭐 지금 상황이 훨씬 나은 부분이고요. 작년에는 키로당 한 600원대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됐었고 지금은 9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작년보다는 좀 상승한 부분이 있죠. 작년에 교미사님 우리가 양파 너무 힘들어서 소비 촉진을 위한다고 저희가 생양파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예, 많이 먹었죠. 네, 막 좀 소비 촉진에 어떻게 좀 도움이 됐을까? 저희가 생양파 먹었던 게 뭐 그런 소식들을 좀 받은 게 있어요? 제 그 지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경호가 예, 양파를 먹는 순간 샀대요? 네. 양파를? 리포터님이 드시는 순간 예. 양파 소비가 10%가 늘었다는 이제 그런 희망찬 소식을 들어서 진짜 어느 동네 예. 어느 동네요? 예, 저는 금시초문인데. 아직 경기도 성남에서 예, 그런 소문이 성남에서 고 이제 가족들만 그렇게 네. 드셨나 봐요. 예. 오늘 먹어야겠네. 예, 양파 상황 어려운데 뭐 도른들 못 먹겠어요. 소비를 위해서라면. 네, 잠시 후에 네. 맛을 보자고요. 네. 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 시기가 좀 행양파 시기가 네네. 빨라졌어요. 네. 예, 언제 한 달 빨라졌나요? 예, 기온이 예년보다 계속 상승하고 또 비도 적절히 잘 왔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10일 정도 빠르게 출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뭐 지방시장에는 조생양파가 출하들이 된 상황이고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주중부터 아마 출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좀 넘어가야 되는데 품질은 좀 어때요? 이렇게 좀 시기가 빨라지면서 네. 품질에 영향은 좀 있을까요? 이게 기온이 올라갔던 부분 이제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이제 분구 이제 쌍알이라고 하죠. 이제 양파 하나 속에 이제 2개가 들어가 있는 예, 네네네. 예. 그런 출하 비중이 그러면 그 높아지고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꿈 꿨을 때. 예. 이게 그 뭐 계란의 쌍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모양도 안 좋아지고 또 분구가 있으면은 이제 손질해서 요리를 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상품성이 하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계란이랑 다르네요. 저희 저 꿈을 좀 막 돼지가 하늘 날아다니면은 제가 그날 계란 후라이를 하면은 알이 딱 2개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양파는 다른 상황이네요. 네네네. 양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손질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있다 보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꺼려하게 되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좀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이 품질 부분에서는 그렇게 좀 좋은 상황은 아닌 거고요, 김 여사님. 네. 전반적으로 지금 어때 이 시기 이제 코로나19에 우리 양파도 이제 많은 영향을 좀 받았잖아요. 네네. 가장 큰 영향은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일단은 학교라든지 뭐 직장도 마찬가지로 뭐 재택근무들 많이 하시고 지금 방학도 계속 연기되다 보니까 식자재용으로 쓰는 굵은 양파들의 소비가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굵은 양파들인데 출하 비중이 높은데 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나쁜 영향을 많이 끼쳤죠, 시세에. 네. 그래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양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계약 이후를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이라도 이게 좀 더 뒤로 이제 계약이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양파 산지에는 꽤 많은 지금 우리가 걱정을 지금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좀 생각하기 싫을 정도의 또 소식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뭐 저희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이 농민들도 굉장히 힘들어지실 것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상황이 진전이 돼서 그 날짜에 좀 계약도 됐으면 좋겠고 많이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지금 이제 주말 앞두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어디로 나들이 갈까 하고 마음 막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시기 조금만 좀 더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 이겨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말 좀 행복하게 보내시라고 좀 힘내세요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힘내세요. 네. 네, 계속해서 양파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결해서 3월간의 양파 흐름, 가격 흐름은 어땠는지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양파 관측을 담당하고 있는 신성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3월의 양파 가격은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 3월 양파 상품 킬로그램당 그 가락시장 평균 도매 가격은 그 반입량 증가로 전월보다 한 4% 내외 하락한 한 1,090원이었습니다. 지금 뭐 2월보다는 조금 하락한 금액인 것 같은데 현재 양파 생육이나 뭐 기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양파 정식 후 태풍 및 그 육류의 생육 상황이 좋지 않아서 초기 생육은 좀 부진하였으나 그 이후에 기상여건 호조로 생육이 회복되었고 또 그 겨울철에 따뜻한 기온으로 평년보다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부 포전에서는 녹은병이나 뭐 제주에서는 3월 중순에 내린 서리 등의 피해로 약간의 좀 그 피해가 발생하였었는데요. 하지만 그 작황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뭐 이 피해가 뭐 작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요. 네. 양파가 그래도 수입이 좀 많이 되는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신선 양파 수입량은 어땠나요? 네, 저희가 집계해봤을 때 3월 25일까지 이제 신선 양파 수입량은 전년 동기인 2,250톤보다는 한 뭐 2% 정도 적은 한 2,560톤 수준이었습니다. 네, 뭐 수입량은 한 2% 적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이 조생종 양파가 조금씩 출하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지금 뭐 2019년산 양파 재고량 그리고 2020년산 조생종 양파 생산량 전망이 어떤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2019년산 양파 생산량 증가로 이제 입고량이 많았으나 그 저장된 양파의 그 높은 감모율로 인해서 출하량이 증가하여 현재 재고량은 전년보다 그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산 조생종 양파 생산량은 재배 면적과 단수가 감소하여서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2019년산 양파의 재고량은 지난해보다 좀 감소를 하고 2020년산 양파의 생산량은 또 감소할 전망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2020년산 양파 재배 면적 실측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예, 그 농업관측본부에서 이제 양파 재배 면적 실측 조사를 했을 때요. 그 실측 조사 결과는 2020년산 양파 재배 면적이 그 전년 수확기 양파 가격 하락으로 전년산보다 18% 감소한 17,930헥타르로 나타났고요. 네. 그 품종별로는 조생종과 중망생종이 각각 전년보다 6%, 그다음에 19% 내외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2020년산 양파 재배 면적 같은 경우는 18%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파 3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지난해 뭐 양파 상황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올해 재배 면적이 많이 줄어든 품목이 바로 이 양파인데요. 오는 7월 관리위원회 발족을 목표로 해서 양파, 마늘 의무 자조금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양파, 마늘 의무 자조금 설치는요, 이 농산물 수급 조절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정부 주도였습니다. 정부 주도의 채소 가격 안정제 프로그램 중심의 이 수급 안정 정책 체계를요, 이번에는 이 생산자 조직이죠. 생산자 조직을 기반으로 한 자율적인 수급 조절 체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양파 주산지인 전라남도는 양파, 마늘 의무 자조금 가입 신청 기한인 3월 말을 앞두고 이 막바지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전국 조직인 의무 자조금을 설치하려면 전체 재배 면적 또는 이 재배 농업 인수의 절반을 넘어야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산지인 전라남도의 참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양파와 마늘 의무 자조금은 다른 품목과 달리요, 소비 촉진보다는 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치중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관련 정부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농업인은 마을 이장이나 담당 공무원 또는 팩스 등을 통해서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또 전달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3월 말까지가 신청 기한이라고 하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조금 가입을 원하는 농가에서는요, 내용 좀 꼼꼼히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기한 내에 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집중 분석 품목 양파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소매가입니다. 평균가는 1,858원, 최고가는 3,160원, 최저가는 99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평균가 91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고요. 멜론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11,991원,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는 9,900원에 판매됐습니다. 자, 오늘 평균가 11,991원인데요. 어제보다 56원 더 상승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미나리 1kg 상품 기준으로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512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 630원, 최저가는 360원이네요. 평균가 어제보다 15원 더 떨어졌네요. 배 신고 품종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소매가 평균가 같은 경우는 31,930원, 최고가는 39,970원, 최저가는 18,560원에 판매가 됐고요. 자, 오늘 평균가 같은 경우 어제와 비교했을 때 335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박도 보겠습니다. 한 개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3,407원, 최고가 28,000원, 최저가는 18,80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평균가 어제보다 857원 더 떨어졌고요.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789원, 최고가 8,420원, 최저가는 3,000원에 판매가 됐네요. 평균가 4,789원, 어제보다 562원 하락한 평균가고요. 자, 열무 1kg 상품 기준으로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2,342원, 최고가 3,090원, 최저가는 1,18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243원 더 떨어졌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이고요. 어제와 같은 금액입니다. 9,415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역시 100g 기준이고요. 어제보다 소폭 좀 하락한 가격이고요. 1,905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목살 역시 하락했습니다. 1,847원에 판매됐고요. 마지막 닭고기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좀 떨어졌네요. 4,975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이제 얼굴을 이렇게 맞대는 것보다 비대면 소비가 좀 그렇죠. 활성화되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이 농산물도요, 소비자가 차에 타서 창문을 살짝 열고 결제를 하면요, 이 판매자가 농산물을 차에 실어주는 이런 드라이브스루 판매 방식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장 처음으로 포문을 연 곳이 바로 포항시인데요. 지난 14일부터 드라이브스루로 화로회와 새송이버섯, 시금치 등의 농산물을 판매를 해서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이후에 지자체의 드라이브스루를 활용한 농산물 팔아주기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기본이고 미나리와 딸기, 마늘, 우유 등 드라이브스루로 판매되는 농산물도 다채로워졌습니다. 네, 드라이브스루로 농산물 구매를 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는 유지하면서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에도 좀 집에만 있을 생각하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어떤 품목들이 판매가 되는지 알아보시고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감자와 참외 그리고 닭고기와 달걀 관련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